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 소폭의 인내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다시 미국은 랠리가 또 나올 것이고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미국 증시 흐름을 보죠. 제가 지난 2, 3주 동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2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작은 등락을 하겠지만 20일선이 올라와서는 이제부터는 음봉이 툭 하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뜻하지 않게 우리 국거처가 쉬는 동안에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귀를 스치는 것을 나왔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의 입지는 아주 높아졌고 반면에 바이든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랠리도 초반에는 약간 강력한 랠리가 나오다가 또 다시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죠.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이제 이게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뭐 경기 지표도 좋게 나왔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렇다면 로테이션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중소형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또 우량주로도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또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시장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또 이런 중소형주나 이런 랠리도 약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랠리가 나왔다. 대신 이게 약간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빅테크가 조정을 받고 이에 따라서 우량주나 또는 러셀 2000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기서 끝난 걸까?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은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떨까요? 이쪽은 금리가 인하돼야 됩니다. 어차피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들었어요. 다만 이제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실적 시즌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되고 또 실적이 좀 찍히게 되면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쇼커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를 쳐놓은 것들이 금리를 재빠르게 내리겠네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쇼커버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쇼커버 때문에 약간 과한 상승이 나왔지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랠리가 나오다가 최근에 주춤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대만 경시 발언을 했다. 또 미 행정부가 대중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만 TSMC가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TSMC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뭐 방위비도 부담해라 할 것이고 또 TSMC한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을 줄일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반도체 투심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조정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 그 이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일단 반도체 쪽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반도체를 미는 쪽은 민주당 쪽이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남편이 테슬라를 팔고 오히려 엔비디아를 샀다.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 계열의 자금은 AI 쪽을 끌어올렸다. 결국에는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부 AI 대형주들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는데 이제 트럼프가 총격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영웅이 탄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자, 이때 이제 이 자금들은 뭐 테슬라나 이런 쪽으로 옮겨갔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뭐 우량주나 아니면 좀 사이즈가 적은 종목들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혼조가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은 것은 뭐 트럼프가 저런 발언을 했다. 그거보다는 이 그동안 많이 끌어올렸던 자금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선에 고개를 드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쪽을 좀 팔아야 되겠다.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도체나 AI 관련주도 끝났을까요? 반격의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그 대중국 압박 전략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도 계속된다는 거죠. 저 최근에 중국 업체 규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매출을 발생시킨 거 보면 미국 기업들을 앞질렀어. 야, 그럼 우리가 세계 최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밥그릇 뺐네? 이런 생각 때문에 중국의 수출의 규제를 외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앞으로 요게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겠죠.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미국의 어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부합해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려면 펀더멘털이 탄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AI 광고로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크게 부풀렸다. 버블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하락했다. 뭐 일부 엔비디아나 반도체 기업들, 칩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요건 요 말을 잘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축구공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뻥 얻어차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간 보수 성향의 매체죠. 물론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모두 보수 성향은 아닌데 대체로 보면 칼럼이나 이런 쪽은 보수 성향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요 기사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민주당 계열, 또 그것도 낸시 펠로시 남편이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콜옵션을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의 대선은 또 빅머니들은 이제는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쪽에 베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서둘러 차익실에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충격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안 좋은 악재가 쏟아지면서 트럼프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노이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반격의 기회는 있다는 거죠. 바로 카멀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다면, 또는 바이든의 대체 자원이 다시 대선 레이스에 가동한다면 그래도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으로는 안 되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된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리스를 꼽는 이유는 대선에 남은 시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면 바이든의 캠프 자금을 그대로 다 오롯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징성도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으로 해서 전체를 아우렀죠. 그것처럼 여성 오바마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강점을 갖고, 그 조사에서도 보면 오히려 해리스가 바이든을 앞지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 조정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반도체 기업들은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AI 기업들은 약간 이 펀더멘탈만 조금 더 회복이 된다면 다시 한번 내리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게 다음 주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택 판매나 신규 판매, 이런 신규 주택 판매 요게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실적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이나 테슬라 실적이 중요하고, 테슬라는 실제 성과는 좋지는 않겠죠. 다만 앞으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을 시킬 수 있겠죠. 이따 테슬라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 요것 때문에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또 크게 올라가려면 순고르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나 기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그래도 나쁘지 않네, 다시 한번 올라가겠구나,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장률이나 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강하게.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것은 반영이 안 됐는데 금요일 것도 약간 떨어졌어 또. 이제는 요 20선과 60선 사이에 요 사이에서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21선 연정도 올라왔고 이제 음봉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근데 항상 시장은 올라갈 때는 강한 갭을 동반하면서 짱대 항목으로 뽑아 올리고 항상 떨어질 때는 갭 하락을 시키면서 강한 짱대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으로 또는 시장이 주는 대로 간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이게 짧으면 이번에는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전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 추가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서 또 여름이 지나면 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Y2K 이후에 역사상 가장 큰 IT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공이나 철도 심지어는 개인 방에서도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인 공항,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여파가 좀 적지만 미국 주요 항공사들, 그래서 항공 또 통신, 개인, 은행까지도 이런 IT 대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원인은 해소가 됐는데 이게 그럼 무엇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이렇게 보면 MS는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지난 2023년도 2월 달에도 보면 MS가 장애를 분석을 보면 그 라우터 업데이트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번에도 클라우드 장애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업데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오류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일단 해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MS가 이제 문제였고 이런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또 금융시장에는 크게 요동을 안 쳤지만 그래도 이 관련주들은 약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장에는 일부 종목들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리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야, 지난번에 MS발 IT 대란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우리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래? 그럼 그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볼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폭락을 했지만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큰 종목들은 영향이 좀 적어요.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로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클라우드 MS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애저 이제 요건데 요게 장애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졌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가? 인터넷 보안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점을 갖겠죠. 근데 모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올라가겠죠. 이제 주로 시간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좋아졌는데 주로 이제 MS 파트너사로 생성형 AI 활용하는 보안 플랫폼 연동 중인 센즈랩이나 또는 모니터랩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SG 솔루션, 솔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이건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갭을 띄울 거예요. 한 10% 정도는 띄우겠죠. 이 종목들은 한 5, 6% 띄우겠죠. 대신 이제 요건 이제 대응의 영역이란 말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IT 대란을 분석하는 이유는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게 관건인데 이제 약간 이제 강해지겠죠. 대신 이제 아침에 살짝 흔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한 9시 7분 정도에 흔든다면 흔들고 나서 잘 봐야죠. 바로 치고 올라간다면 강한 수급이 붙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항상 1년마다 이런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 문제가 항상 좀 크거나 적게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 대형 스포츠 행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때 9시 15분 내에는 강력한 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 주 초에는 한 2, 3일은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어차피 수급 논리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대형주보다는 이런 사이즈가 적은 종목을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해탄을 넘어와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도 삼국지 장세가 펼쳐진다,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2차 전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테슬라 약진하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움직이고, 반도체는 기존의 주도주의를 계속 유지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흥 강자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반바지다. 그동안 2차 전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뜨거운 여름 때 또 반바지 입어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삼국지 장세가 됐다. 근데 주도주 쟁탈전은 그동안에는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쟁탈전을 벌였지만, 이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도 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급부상하면서 오히려 이제 요것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관련주 어떤 종목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시장에 보이지 않게 오히려 반도체가 피해 업종이 되고, 다음에는 또 수혜 업종도 되겠지만 당장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이제 강점을 갖고 올라간다. 근데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바이오의 어떤 투심을 더 강하게 자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강해지겠죠. 어차피 테슬라도 한 4% 정도 조정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바이오주들이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당분간은 삼성전자, 특히 AI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저도 한미 반도체를 몇 번 제시해 드렸고, 지금 한 8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 중에서도 대체 한 2, 3주 전에 7월 며칠 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던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미 정치권에서 어떤 쪽으로 미는가, 요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테크니컬적으로도 약간 이제 고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쓰겠죠. 어차피 미국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달러도 강세를 소폭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사는데 힘을 쏟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도체는 약간 쉬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외국인 기관 자금들은 뜨거워하면서 코스피 쪽을 많이 매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이제 그것도 있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라서 기관은 싸진 선물을 사요. 그리고 반대 해지를 걸죠. 현물에다가. 그래서 선물 매수, 현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그럼 코스피는 이중모를 겪게 되는 거죠. 코스닥으로 자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팔고 2차 전지나 바이오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반등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끌어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바이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들이 이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트럼프 테마주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원전이 수혜다, 또 방산주들 건설 인프라, 뭐 테슬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테슬라는 제가 진작부터 시장에서 이야기 안 할 때 테슬라가 적어도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
반도체를 사지 말고 테슬라를 사야 된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측이 좀 생각처럼 이제 잘 맞았는데, 자 이제는 그 테마 쪽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또는 원전, 그리고 방산, 그다음 대북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더 자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큰 카테고리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막 그 테마주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테마주들이 세게 올라갈 게 있고 약하게 올라갈 게 있어요. 어떤 게 세게 올라갈까요? 원전. 근데 원전은 이제 최근에 그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됐다 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는데 재정비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어떻게든 트럼프는 푸틴과 젤렌스키를 서로 하겠죠. 젤렌스키한테는 자 우리가 지원 안 해줘 이렇게 깡짜를 놓을 것이고, 푸틴도 빨리빨리 이걸 마무리를 전쟁을 하려고 하겠죠. 전리품을 챙기면서. 그래서 젤렌스키한테 조금 더 양보해 줘라 이렇게 하면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김정은이하고는 또 돈독한 사이죠. 이게 괴짜들은 괴짜들끼리 모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약간 호전적인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좀 더 강도 높게 밀착 예교를 통해서 김정은과 좋은 수싸움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의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는 재료가 아니죠. 누구나 다 모르고 있고 예측을 통해서 여기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오히려 남북 경협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이제 원전주는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막 올라가네 마네 하지만 결국엔 미국 시장은 21선 올라올 때까지 경기 지표나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 또는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건 무시를 하자. 우리가 언제 경계를 해야 되냐? 21선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음봉이 툭 떨어지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그리고 또 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도 잘 봐야 된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도 좋지만 그 테슬라를 잘 봐야 되고, 우리는 바이오를 잘 봐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그 알테오젠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이 이제 좀 강해졌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또 중소형 제약주나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이번 주에 중소형 제약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를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제 우리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쪽에 봐야 되느냐? 지금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보면 중대형주들은 일단 눈치를 좀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바이오주들도 약간 쉬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한 며칠 정도 반영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금들은 수익률을 향해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 도는 자금들이 바이오 쪽으로 몰릴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미국이 반등이 나오고 하면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끌어주고, 또 일부 기술 수출이나 이런 강점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코스피에서 보면 뭐 한올바이오파마나 유한양행이나 한미반도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제약 바이오단이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강해지겠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CDM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된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중대형주들,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반도체 약세, 다른 섹터 약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그 요즘에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이제 거래가 적어요. 바닥권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장세를 화중지병 장세라고 하는데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배열 초입에 있고 이런 중소형들을 잘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기존의 뭐 세포 치료제나 또 카티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기간이 짧아요. 걔네들 한 30년, 40년 됐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지만 이 가능성을 넘어서 블록버스터급을 노리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이거죠. 이건 이제 합성어인데 인체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뱃속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총칭을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면 뭐 머리부터 시작해서 간, 장 또는 심혈관 그리고 심지어는 대사질환까지도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제가 헬스를 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무게를 이제 많이 안 치는데 이제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방이 많이 끼었을 때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막 바지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헬스 체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방과 같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살이 좀 약간 더 그게 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지방도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잘 안 먹는다고요. 이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장중에는 뭘 못 먹죠. 장이 끝나고 좀 많이 먹게 되고 또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의 신체가 어느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을 굶고 했더니 피도 맑아지고 살은 좀 빠지고 얼굴도 약간 살도 빠지긴 했지만 건강한 컨디션이 더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분장하면서 화장 잘 먹냐 그러니까 웃던데 면도를 하면요 이렇게 좀 막 거칠어요. 피부가 거칠거나 그럴 때는 잘 뜯기고 아픈데 오늘 면도가 잘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영향인 것 같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다. 체내 미생물이지만 이렇게 인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FDA에서 세계 최초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스트인데 기대감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강력한 마이크로바이옴 테마가 형성이 안 됐냐? 가능성은 입증을 했어요. 근데 실적이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열풍이 식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부채질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그 미충족의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쪽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임상 후기를 진행하는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임상 시험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DA가 승인했던 것은 뭐냐? 결국은 이 약물에 대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셜 감염증인데 요게 왜 발생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왜 발생하냐면 항생제를 장기간 쓰면서 장내 항생제가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유익균도 죽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CDI가 좀 과증식이 되겠죠. 그럼 또 이걸 다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내에서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유익균을 자꾸 좋게 만들고 해서 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타깃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타깃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미충족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갈까요? 사이즈가 적고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이제 지노맨 컴퍼니나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 또 플러스 몇 종목이 잘 움직일 텐데 일단 그런 종목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내 사도 바이오업 중에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을 잘 보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 말씀드리면서 이쪽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이제 잘 보시라고 했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요 펩트론이 대세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TV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리포팅 해드렸는데 강력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200%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도 이제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고비 국내 품질 검사 돌입했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저는 흔들림 없이 요 스윙으로 베팅을 해서 끌고 가는 수익률의 숫자입니다. 알테오젠, HLB는 팔았고 지금 밑에 것은 3,000당 제약 또 베팅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1억 5천의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것을 회복을 하고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베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그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단기 종목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죠. 물론 단기 종목이라고 해서 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요게 이제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만 내보자. 차곡차곡 쌓아가면 한 두세 달 하면 4천만 원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5%만 내도 수익금이 4천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한 몇 년간을 거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승률은 90% 이상,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5%, 좀 좋을 때는 40%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이번 달에도 이런 이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공략한 종목들을 보면 LIG 넥스원 방산주들 트럼프 때문에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한 18% 올라갔죠. 그리고 또 LIG 넥스원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해드렸죠. 고점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사요. 아침에 요 9시 3분, 6분, 7분 요 눌러줄 때 여기서 사면 한 1시간 만에 18% 올라가죠. 그러면 1,000만 원만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입니까?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슈와 재료를 잊고 또 리스크 없는 자리에서 공략한다면 재미있는 매매가 되겠죠. 자,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이 종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9시 3분, 6분, 7분. 얘는 약간의 갭상승이 있으니까 주로 6, 7분에 많이 매수를 해. 그럼 이건 1시간 후에 20% 올라갔어요. 그럼 1,000만 원 투자하면 200입니다. 이렇게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단기 종목을 하고 또 알테오젠이나 3,000당 제약처럼 끌고 갈 것은 끌고 가서 뭐 300, 600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대원제약도 이거 기법 강의를 한번 해야 될 텐데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했더니 당일날 급등 나고 이틀 연속 급등 나왔죠.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눌러줄 때 마이너스 소폭 보합선하고 마이너스권에서 샀는데 얘는 이제 좀 늦게 올라갔네요. 장후반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해서 그 다음날 요때 꼭지에서 이제 또 팔아드리고 하면 1,000만 원 투자했다면 360만 원을 벌 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MP 같은 종목, 아까 똑같은 패턴인데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 요 전략을 가져가죠. 이 기법은 제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자, 이거 보면 아침에 어디서 사냐? 9시 3분, 6분, 7분 내에 사요. 그럼 1시간 내에 21% 올라갑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210만 원이에요. 정말 안정되게 바로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HLB 파나젠 같은 건 연속 상한가 나오고 또 희한하게도 제가 매도 사인을 내면 여기가 고점이 되더라고요. 요 매도 스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한양행이나 이런 바이오주들, 바이넥스, 리가캠
이런 것들을 하고 일주일 만에도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세게 올라가는 팩트론이나 또는 뭐 실리콘투 1600%, 또 뭐 더블씩 나는 한국 화장품 제조 라이콤, 뭐 또 테크잉은 700%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초기에서 단기 매매를 해요. 그래서 가볍게 갈 건 가볍게 가고 세게 올라가는 것은 들고 가서 뭐 강한 랠리를 맛보시고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